자, 이어서 2018학년도 사관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자세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먼저 일정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사관학교 2018학년도 전원 일정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는 이제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모두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1차 시험 일자도 7월 29일로 모두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1차 합격자 발표를 8월 8일 하면은 일단 기본적인 일정이 일단은 정리가 되고 이후에 네. 이제 2차와 네. 2차 일정과 그다음에 수시, 그다음에 정시 뭐 이렇게 일정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8월, 그러니까 뭐 6월부터 시작을 해서 7월 29일 날 1차 시험이고요. 이게 전년도보다 일주일 늦어진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8월에 2차 시험이 공사만 제외하고 육사회사는 이제 수능에까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사실상 뭐 특목대를 쓰는 입장에서 수능 안 하고 갈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여기서 좀 네. 주의해야 될 점 같아요. 노영 선생님, 이게 이제 1차 시험은 수능하고 유사하다. 그래서 준비를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말씀 잠깐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학생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차피 이제 4개의 사관학교가 공동 출제로 이제 시험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네. 물론 문과이과는 이제 수학이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형태는. 네. 네. 국어 45문항,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 45문항. 네. 물론 영어는 듣기가 빠진다는 점. 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가나형 있죠. 네. 일단 진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형에서 이과처럼 자연계는 이제 기하 벡터, 그다음에 미적도 확통. 네. 이제 인문계는 이제 미적원하고 확통하고 이제 수학 2를 보는데 네. 이 진도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 있죠. 과거 수능에서 좀 약간 좀 10년, 15년 이전에 뭐 국어는 언어 영역일 때 네. 난이도가 네. 이게 과거 약간 복고풍 수능이라고 보면 돼요. 초창기 형태가.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 일반 수능보다 조금 더 높은 네, 편이죠. 한 120% 정도 120% 높다고 정도. 보면 네네.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어는 상대적으로 문법하고 비문학이 조금 까칠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듣기가 빠지니까 단어하고 문법이 좀 일반 수능보다도. 네. 그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에 뭐 21, 29, 30 그러잖아요. 네. 문항수로. 그렇죠. 30번 문항이 한 두세 문제 더 나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 조금 부담이 되죠. 공부하는 좀 양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건데.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1차 시험 어차피 합산을 하는데 커트라인 정할 때요. 네. 네네. 그러니까 수학이 좀 모자라도 국어, 영어 끌어올리면 합쳐서 합산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 과목이 취약해도 다른 과목 충분히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합격 가능성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들 전체 그 입시 일정의 관점에서 보면 서두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관학교 1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6월 대수능 모의고사 보고 나서 느슨해졌던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상위권 학생의 중요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과 이 준비가 끝나면 일석이조가 되는 그런 그렇죠. 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난도가 120% 정도 네. 높다 보니까 그 체감하는 것에 좀 훈련이 좀 돼야 돼요. 예, 실제 수능은 또 그렇게 유사하지만 또 약간씩 다르니까요. 자, 이번에 좀 변화된 걸 체크해 봐야 되는데, 공군사관학교 지난해 신입생 전원을 갖다가 수능 미반영이 있었죠. 예. 근데 이게 대대적인 변화를 감행한 게 있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모집 인원, 전형 수, 또 전형 선발 비율, 뭐 지난해하고 대부분 뭐 대동소이한데, 그래도 전년도 비교해서 변경된 사항을 좀 몇 가지 짚어주시죠. 변경사항 이제 공군사관학교가 이제 1차 학과 시험이 작년도는 상위 11%까지 해서 이제 수능 기준으로 2등급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산점으로 해서 1점부터 30점까지 해서 2차로 넘어갔는데 올해는 그 제도를 없애고 일단은 1차 성적을 네. 일종의 300점이 총점인데 0점에서 30점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30점에서 성적 순대로 커트라인 통과한 사람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2차에 넘겨서 합산시키는 아주 굉장히 좀 특이한 형태로. 그 정량적 평가네요. 네,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런 점에서 왜 그러냐면 수능이 반영이 안 되니까. 네, 그거 그렇죠. 아무튼 300점을 아무튼 응축을 시켜가지고 여기 30점에서 2차로 넘어오고 2차에서는 이제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도 있지만 또 역사 안보가 논술이 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과 자연계들의 논술을 가지고 이제 이게 네네네. 인문 논술이가 언어 논술이거든요. 네. 그 역사 관련된 것도 해석주의, 뭐 실증주의 그런 논에서 네네. 천자쓰기 거기에 논술이 그러니까 이 있어요. 공군사관학교가 훨씬 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관학교에 비해서 시험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굉장히 이렇게 조금 복잡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뭐
아차 해가지고 어디 넘어가도 그냥 혼자 가지면 이건 뭐 비행기라도 갖고 가봐요. 손실이 이거. 네. 이게 1억 넘어가는 거야. 안보가 1억 뿐이에요, 이게. 안보가 진짜 중요해요. 거기다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도 가산점 10점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특이점이고 그다음에 공사가 지금까지 특별 전형이 없었는데 이제 그 저소득 계층이랄까 차상위 계층 그 선발 전형을 좀 일부 5명 더 해가지고 그게 추가가 된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특별 전형이라는 용어로 보통 했는데 올해부터는 고교장 추천 전형으로 용어를 바꿨죠. 고교 학교장 추천 전형. 네. 이게 용어만 바뀐 건데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죠. 다만 이 경우는 그 2차에서 면접 때 잠재 역량 조개 비중을 엄청 높였거든요. 굉장히 그 수치가 높아요. 근데 해사는 특이하게 1차 성적이 300점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합산이 돼요. 뭐 그런 건데 그래서 해사는 특별 전형 대신에 이제 잠재 역량은 2차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을 아마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이제 지금까지는 30% 금년도에 2017년도 처음으로 30%를 우선 선발했는데 오늘 50% 늘렸죠. 수시 우선. 그게 이제 큰 변화죠. 굉장히 뭐 깨추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공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사는 이제 변경된 건 아니고 그 어학우 수자 전형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산점 1차 시험에 30% 주고 2차 시험 가면 있는데 주로 이제 특례 대상자들. 그렇죠. 어학 능력 평가를 일단 하는 쪽이니까 영어에 좀 자신 있는 학생들은 또 이쪽으로 노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 사실은 이게 그 수시나 정시에서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 저 이분사관학교 써보고 싶은데 그래 써라. 선생님 저 공군사관학교도 써보자 써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의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너 나라 사랑하니? 너 나라 사랑하면 써봐.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안보관이나 뭐 국가관 이런 게 투철한 학생이 그냥 지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1차 시험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전형에 있어서의 뭐 신체검사뿐의 면접까지도 좀 철저하게 준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논리학 윤리 전공하시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이제 수험생이에요. 경찰대 수험생인데 면접관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울릉도 독도 지금 누가 지키죠? 군이 지킵니까? 경찰이 지킵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답을 하시겠죠? 수험생입니다. 아, 수험생이라면요? 지금 현재 경찰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이 지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군인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는 대답을 받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점수가 굉장히 평가 높게 받겠습니다. 갈까요, 그럼?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독도를 군이 지키고 있다고.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근데 2차 시험이 이제 8월에 있는데 보통 신체 검사, 그다음에 체력 검정,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험생 대부분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이 체력 검정인데 이게 조금 그 전문 용어 쓰죠. 빡셉니까? 어떻습니까? 체력 검정. 마음껏 해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육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1차 성적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이제 일종의 제도를 받은 수험생이.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 2차의 체력 검정 때 아니 보니까 낙마래에서 낙마. 중간에 퇴출당한 거야. 면접 갔다 다 마무리 못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천을 달리기가 쥐가 나가지고 중간에 중도에 거기서 드롭이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체력이나 이런 거 신체 검사는 합불이고 그러니까 기준이고 이게 신체 검사 안 되면 안 되면 그냥 제가 이거 보고 되게 기분 안 좋았어요. 검사는 신체 검사?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키에 비해서 몸무게가 있는데 뭐 머리 사이즈는 상관없죠. 몸무게 중요하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162cm가 넘어야 됩니다. 키가 공사 해서 국간산이 이보다는 조금 적어요. 근데 작년에도 162cm 넘어야 된다고요. 근데 와 여기 긴장한 사람도 엄청 많겠네. 근데 실제로 공사가 꿈이어서 이렇게 로망을 가지고 공부했던 수험생이 막상 원서 쓸 때 보니까 키가 160이 좀 안 되는 거야. 이게 엄마한테 그래서 우유 조금만 더 먹이죠, 그냥. 그래서 지원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보고 그게 있더라고요. 162cm. 일단 체력 검사는 이제 경찰대학이 100m 달리기도 하고 1000m 달리기도 해요. 뭐 기본적으로 잇몸 일으키기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할 건데 육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1500m 달리기. 여자는 1200m. 그렇죠. 300m를 좀 깎아줬죠.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해사도 1500m 달리죠. 공사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은 1500m 달리고 여학생은 1200. 이게 1500, 1200 그러면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평소에 좀 연습을 주기적 운동해야 되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지금 윤시영 선생님 다른 거 다 돼도 이거 안 될 수도 있어. 안 돼요. 1500. 이게 왜 안 되냐면 이게 1500m를 이게 7분 39초가 넘어가면 불합격이에요. 시간이 있어, 시간. 제가 1500m 달리면은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1500m를 40분 동안 달린다고? 네, 한 바퀴 걷는 거 아닙니까? 한 바퀴 뛰고 잠시 쉬었다가 안정을 취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사의 체력이 100이라면은 네. 그 공사나 회사는 한 20 정도, 공사가 40 정도, 회사가 40, 공사가 20 정도, 30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10대 4대 3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육군사관학교 오래 달리기 불합격이 있는 게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는 다른 사관학교보다 체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일단 체력 검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유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뭐 팔굽혀펴기나 잇몸 일으키기, 근력 운동도 있지만 이제 지구력에 해당되는 달리기 이거는 좀 평소에 연습을 좀 해둬야 되는 게 아닐까. 시험 끝나고 갑자기 네. 면접 준비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과부하가 생겨요. 그게 지가 내렸다라는 거는 평소에 운동이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타까운 게 1차 시험 그렇게 어렵게 고득점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이게 체력 검정에서 떨어지면 이게 문제가 좀 단기간에 준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아침 저녁 주기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도 계속 윗몸 일으키기 좀 해가지고 네. 하루에 한 개씩 늘리는 식으로 팔굽혀펴기 하고 체력도 중요하고 일단 뭐 1차 시험 체력 뭐 검정까지 이제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또 면접 결과에 따라서 하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사관학교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면접 어떻습니까? 선생님 또 면접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한 노하우를 또 전수하시는 편이신데 일단 육사 같은 경우가 이제 물론 이제 육사도 이제 처음에는 자소서를 제출 안 하고 이제 현장에서 쓰게끔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제출하고 1차 때 네. 제출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시험장에 가면 이제 자소서를 또 씁니다. 네. 이게 자소서를 어떻게 보면 좀 팩트를 좀 정확히 알고 가서 그래야 되겠네요. 그걸 가지고 또 면접 기본 페이지.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육사는 좀 굉장히 변별력이 높은 게 집단 토론이 있단 말이죠. 네. 5명 한 조로 해가지고. 네, 5인 1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찬반이 1대4가 된다거나 하면 일단 그 조를 깨버려요. 2대3이 돼야 디베이트가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주제를 선정하는데 주로 이제 집단 토론 주제들이 사드 배치 문제, 북한의 핵착리로 5차 핵실험했죠? 네. 이런 거 기본이고, 네네네. 기본이고, 그 다음에 통일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도 일종의 그 일종의 동성, 네. 일종의 결혼 허용, 네. 찬반. 그것도 작년에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고. 결과 집단 토론할 때 보면 어때요? 평가자는 가만히 관찰만 하는 거죠. 네. 둘이 싸워라,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 보면 평가가 되잖아요. 네. 예? 올해 사회적 이슈는 이제 헌법 소화와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헌정사상 최초로 이제 탄핵까지 왔으니까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미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논란 중에 있으면 출제하기 어렵겠지만 그 어떤 탄핵의 어떤 그 필요성, 탄핵의 어떤 끼치는 영향 그렇죠. 충분히 물어볼 수는 있지 않냐. 찬반으로 물어봐서 손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원론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뭐 이런 문제들 물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국가 권력이 뭐 부패했을 때 그것을 막 끌어내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을 지금 것 우리가 같습니다. 수준 높은 방송 예상 문제까지 뽑아보는 네네. 방송을 하고 있어요. 회사 면접 어떻습니까? 회사는? 회사는 이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면접이 가장 센 데가 회사입니다. 아 그래. 네, 이게 이제 보면은 회사 졸업해서 이렇게 장교, 중령, 대령 전역한 친구들 얘기 좀 들어보면은 회사는 한번 임관해가지고 네. 줄이 정해지면은 영원히 간대요. 왜 그러냐면 비행기, 배 있잖아요, 함대. 예? 네, 함대. 군함이 한번 정해지면 함장부터 해가지고 쫙 하니 그 줄이 네네. 그게 군 있는 동안은 거의 그렇게 간답니다. 줄은 육군이 아니라 해군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줄을 잘 서야 공간이 된다고. 잠수함 같은 경우는 보통 뭐 3개월이나 6개월 있잖아요. 네. 그럼 잠수함에서 생활하는 거 완전히 가족이거든요. 네, 그게 그렇죠. 친가족보다 오히려 더 저기가 강한 게 회사래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압박을 엄청나게 하는 그 면접 강도가 굉장히 세대요. 그러니까 면접 형태도 그 수험생들 간의 어떤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격적으로 두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떤 갖춰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육지도 아니고 배 안에서. 자, 지금까지 2018학년도 사관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